문화와 사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문화를 알아볼 때 그 문화가 탄생한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법인데요. 오늘은 서양 문화의 커다란 줄기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구 문화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인문학, 심리학, 사회, 문화, 정치, 어디 한 곳 빠진 것 없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한 가지만 우세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고, 두 가지가 서로 통합되어 균형 있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서 무엇이 먼저 발생되고 무엇이 나중에 나타났는지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도시책방이 다루는 주제가 문예 사조인 만큼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각각의 어원에서부터 특징 그리고 영향을 받은 문예 사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어 헬라스에서 유래된 말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를 뜻합니다. 헬레니즘은 당시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뜻하는 말로 크게 통용됩니다. 무엇보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 인도까지 진출해서 지중해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는 거대 제국을 형성했는데요. 이러한 제국의 확대와 결합으로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 융합된 문화를 헬레니즘으로 특정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헬레니즘이 그리스식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당시의 그리스식 사고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그리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고대 철학과 그리스 신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정 인물인 소크라테스와 제우스가 생각나는데요. 이 두 인물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리스 신화의 제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헬레니즘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성을 기초로 한 인간 중심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가면 그리스어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그리스 고대 철학은 이처럼 늘 인간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내려고 사유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간의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면서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근거로 한 철학과 과학의 기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현세의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하면서 탐구했습니다. 감각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을 우선으로 물질 세계에 집중하면서 살아있는 현세의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레니즘에서 개인의 행복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처럼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이고 신보다는 인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은 한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은데요. 또한 그들의 신들은 마치 인간처럼 인간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울고 슬퍼하면서 장깨를 부리기도 하고 모략하고 전쟁하고 갈등하는데요. 인간과 다른 천상의 세계에 살면서 인간과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각국의 막장 드라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인간과 다른 것은 출생과 자연을 다루는 법, 이 정도만 다를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종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에게서 인간이 분리된 객체라고 봤습니다. 이는 헤브라이즘과 매우 대조적인데요. 헤브라이즘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보기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가는 조화와 균형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에서 조화, 통일,
균형이 매우 중시되었는데요. 정말 잘생긴 사람을 보면 그리스 조각상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눈에 완벽한 균형을 매우 중시한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여성 잡지로도 알려져 있죠. 코스모폴리탄 하면 일반적으로 다민족, 다국가, 다인종이 모여 사는 어떤 대도시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폴리탄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특히나 뉴욕을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은 코스모스 더하기 폴리스 더하기 AN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단어는 폴리스인데요.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를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자치성을 보장받으면서 고유의 특성을 유지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 건설 이후로 이러한 각각 폴리스의 특성이 희석화되면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특정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전 인류적인 특성을 말하는데요. 코스모폴리탄 하면 국적과 상관없는 인류의 보편성,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갖는 공통적인 생각과 마음을 말합니다. 특정 민족과 국가의 우열을 가리지 않으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교양과 지성을 갖추는 것을 인류 이상으로 바라봤는데요. 국가와 도시의 특징을 가진 지역성이 아니라 이러한 개개인의 개성과 인간 공동의 보편성을 바로 헬레니즘이 바라본 코스모폴리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이처럼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헤브라이즘은 신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헬레니즘의 모든 반대 가치가 바로 헤브라이즘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헤브라이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 경전인 구약에 근원합니다. 약 BC 13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헤브라이즘은 신이 인간에 내린 계시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신의 계시라고 하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논쟁보다는 문예 사조와 문화의 한 줄기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헤브라이즘의 신의 계시는 구약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신학자, 역사학자, 문화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계시를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받았던 10계명으로부터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이 10계명은 종교적인 맹세이자 또한 서양 문화의 윤리와 도덕과 법의 기본 덕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사유 끝에 만들어낸 사회가 합의된 도덕과 법이냐 아니면 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헤브라이즘은 신의 계시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신의 목소리와 계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신의 목소리와 계시를 따라 순종과 복종에 대한 태도가 헤브라이즘의 기본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헤브라이 정신을 말하는데 헤브라이라는 단어 역시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뜻은 유랑하는,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이 내려준 나라를 떠나 이방인으로 떠돌면서 금욕적이고 절제된 생활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은 그리스 로마 신들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아닌 신의 신성을 지닌 유일신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인간은 신에게 포함된 일부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형이상학적이며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따른 해석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술 면에서는 인간의 눈에 맞추어진
아름다운 균형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신비로운 세계, 금욕적인 세계관, 영적이면서 교감 어린 세계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헬레니즘과는 대조적으로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이렇게 서양 문화의 쌍두마차를 이끄는 커다란 흐름인데요. 헬레니즘이 인간 중심의 현실적이고 현세적이며 객관성과 논리로 철학과 과학의 세계를 이끌었다면 헤브라이즘은 이상향을 제시하면서 주관적 사고와 신앙의 세계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서양 종교를 이끌어갔습니다. 문예 사조면에서 보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조는 그리스 문학과 르네상스 운동, 그리고 이후 고전주의와 사실주의를 예로 들 수 있고,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종교가 이끌었던 중세시대와 이후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수학과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과 다양한 사고방식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인문학과 문학은 사회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사상이 우세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인물과 배경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인물과 배경의 작품이 나오면서 그러한 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마치 교과서나 시험 문제집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헬레니즘의 시작점이 그리스고 헤브라이즘의 시작점은 유대입니다. 헬레니즘의 기본은 인간이고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헤브라이즘의 기본은 신이고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보편성을 추구한다면 헤브라이즘은 민족적인 특색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지향점은 현세 지향적이다. 그래서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헤브라이즘은 내세 지향적이고 그래서 이상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인간적인 태도는 자유와 균형, 조화 이 세 가지인데요. 거기에 인간의 의지와 그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헤브라이즘은 경건함과 금욕, 그리고 엄숙함과 순종과 복종이 조금 강조되는데요. 신의 음성, 신의 규율 또는 통제와 또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헬레니즘에서 바라보는 신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다신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헬레니즘의 신은 인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고요.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은 인간에게는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이성, 객관, 지성, 배움이 강조가 된다면 헤브라이즘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윤리적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헬레니즘에서 발전된 학문은 철학과 과학, 인문학과 문학을 들 수 있는데요. 헤브라이즘에서는 신학과 예술,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양 문화의 커다란 줄기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문학과 르네상스 문학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과 작품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